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커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건 정말 딱 하나의 재공유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논란이 된 그 게시물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100개가 넘는 나라 이야기로 번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티나 피터스라는 인물은 또 누군지, 중남미에 산 비슷한 일이 없었는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51대 49. 이 아슬아슬한 승리가 계속 반복되는 건 사실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번 논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도대체 어떤 글이 공유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그 원본 게시물의 주장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SNS, 트루스 소셜에 글 하나를 공유하면서부터였어요.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결국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뭐 이런 도난당한 선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특히 투표기를 조작할 수 있다, 우편 투표에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들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미국 안에서만 시끄럽고 말았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이 완전히 커집니다. 게시물이 뭘 주장하냐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다른 나라들 선거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근데 그 대상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 주장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명단에 바로 대한민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캐나다, 브라질, 호주 같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도 다 포함돼 있고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글을 공유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주장에 뭐랄까 구체적인 얼굴을 한 명 딱 내세웁니다. 바로 티나 피터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티나 피터스, 콜로라도주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선거 장비 데이터에 허가 없이 접근했다, 뭐 이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지지자들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선거 시스템에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알린 내부 고발자다, 영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가 공유한 글이 티나 피터스를 석방하라,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 뭐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아주 명확하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미국에만 또 티나 피터스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중남미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서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선거 못 믿겠다 하는 분위기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중남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게 사실은 선거 조작 카르텔을 잡으려고 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온두라스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랑 실제 투표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와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SNS 게시물 하나가 대체 온라인이랑 현실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국제적인 파장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트루스 소셜에서 좋아요랑 리트루스, 그러니까 재공유가 수천 개씩 달리면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선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고요. 그런데 뭐 온라인에서 시끄러운 거야, 그럴 수 있죠.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특히 이번 게시물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그냥 미국 내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제관계, 지정학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논란이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미국 안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점.
둘째,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특정 국가들이 이 논란에 직접적으로 엮이게 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온라인에 올라온 글 하나가 현실 세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한 재공유는 그냥 SNS 하다가 버튼 한번 누른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흔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와 각종 좌익 세력들의 준동과 중국의 속국화가 심각해지는 즈음에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려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뭄에 담비이듯이 말입니다. 이런 소식 가운데 우리는 더욱 힘과 용기를 내어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겨울 날씨라도 움츠러들지 말고 거리로 나가 힘차게 불의한 정권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짭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가짜 이재명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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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계획. 선거 계획. 부정선거. 선거 계획. 부정선거. 선거 계획. 타네. 원천무효. 타네. 원천무효. 타네. 원천무효. 타네. 원천무효. 부정선거 당선인 이재명. 헛개. 부정선거 당선인 이재명. 헛개. 부정선거 이재명. 돌아갈 때까지 이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헛개.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재판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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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재판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도 받고 있지 않은 이재명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 속에 재판 속에